오늘은 세자가 처음으로 정사를 여는 날이다. 임금의 뜻을 물어 결정할 일이 있으면 세자에게 물어라. 나는 앉아서 지켜보고자 한다. 사도세자가 정사를 결정하고 영조는 뒤에 앉아서 지켜본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신할 대, 다스릴 리, 들을 청, 정사정. 즉, 대신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좀 의외지 않아요? 못 믿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온갖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차라리 정무하는 일을 맡겨버리면 그거 정도는 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영조는 대신들에게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선포한 다음 아들에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하들이 아뢰는 일에 대하여 만약 그렇게 하라 라고 대충 대답한다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신에게 묻고 직접 고민한 뒤에 결정하라. 물으란 얘기예요. 대신들한테 뭐 고민된 게 있으면 물으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고민들을 모아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도세자도요, 이 대리청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잘 해낸다면 멀어지기만 하던 아버지와의 사이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세자 대리청정의 첫 안건이 나왔습니다. 바로요, 방어기지를 옮기는 군사 문제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 지도가 지금 나왔는데, 자,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진에 위치한 방어기지를 다시 길주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진 땅에 방어기지가 있었는데 그걸 그 위쪽 길주로 옮기자는 의견이었죠. 아버지 영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안건. 좀 항상 처음은 떨리잖아. 아, 떨리죠. 그죠? 떨리잖아. 뒤에 계신데. 아버지 지금 뒤에 계시거든요. 사도세자가 잘 따릅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더라도 이 성진을 지킬 군사가 남아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이 질문?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남아 있겠는가? 너무 네. 괜찮아. 그리고 이 질문에 다시 영의정이 대답합니다. 예, 남아 있습니다. 자, 대신들의 확실한 대답도 들었겠다. 한 사도세자는요,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어기지를 길주로 옮기는 것이 옳겠다.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내온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거에 대한 나온 얘기를 자기가 귀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우려되는 부분을 물은 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세자 뒤에서 영조의 뜻밖의 말이 들려옵니다. 내 말이 비록 옳긴 하지만 방어기지를 성진으로 옮긴 것은 나의 결정인데 길주로 다시 옮기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먼저 대신들에게 물어보고 또 나에게도 상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거 아버지인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채 실행했다는 이유로 영조가 사도세자의 결정에 반대한 겁니다. 민망하네요. 나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개 망신을 지금 주어버린 거잖아요. 이때 사도세자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표정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첫 안건을 처리하다 질책받은 그 다음 날 영조는 다시 사도세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락한 데서 태어나서 안락하게 자라났다. 대리청정한 후에 만약 의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물어 시행하라. 역경을 헤쳐온 자신과 다르게 고생하지 않고 자라난 아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불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드시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일단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답답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느낌이어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거. 뭐래요? 꼰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막 그런 말들.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두 부자가 점점 더 멀어지던 어느 날 영조의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술 들인 이를 찾아내라! 화가 잔뜩 난 영조의 앞에는요 주눅 들어있는 사도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세수도 안 하고 의복도 단정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을까요? 이날은요 신하들과의 경연을 마친 영조가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사도세자가 공부하던 낙선당이란 곳을 아버지 영조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사도세자 입장에선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사도세자는 어떤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영조를 맞이했고 영조는 준비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엉망인 모습을 이 술에 취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시 조선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 먹을 곡식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 곡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영조가 금주령을 내렸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너 술 마셨느냐? 감히 내가 왕의 명령을 어겨? 라고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응? 기록에 따르면요 사도세자는 사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은 술을 마셨다고 지금 아버지한테 다짜고짜 혼나는 그 억울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마셨는데 나도 안 마셨어요. 취한 것 같은데요? 네 이놈 이 취했구나 이거. 내가 안 마시고 저를 마시고 있는데 왜 안 하고 하냐. 자, 이때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셨습니다. 안 마셨는데. 아이고. 아버지 말이 맞다고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상궁이 나서서 말합니다. 술을 드셨다는 말씀이 원통하니 술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맞아. 보다 못한 상궁이 나서서 대신 영조에게 변명을 해준 겁니다. 바로 화내고 이렇게 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또 나갑니다. 대신 변명해주는 상궁을 보고 사도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세자 성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말렸을 것 같아요. 상궁을. 상궁을 어떻게? 아니 그냥 그만하자. 안 마시지 않습니까? 너 우리 아버지 모르잖아 누군지. 꽁트를 하고 있어. 오히려 상궁을 좀 혼냈을 것 같은데요. 조나단? 정답. 오. 네, 예. 사도세자는요 오히려 아버지 영조에게 감히 변명했다면서 상궁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유. 근데 나 이러다 화병 날 것 같아. 이미 화병 났어요. 감정을 지금 발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이때 나온 이 영조의 반응을 보면 내가 사도세자라면 나 여기서 못 살아요. 안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영조는 네가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다니. 뭐야?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야 하느냐? 또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두 부자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세자 때문에 궁궐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 왜 또 불이 났을까? 사도세자가 실수로 촛대를 쓰러뜨렸는데 물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결국 세자궁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영조는 세자한테 또 이렇게 혼을 내면서 말합니다. 네가 불안당이냐? 불은 또 왜 지르냐? 영조는 사도세자가 홧김에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실수가 아니라. 영조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도세자를 불러 크게 혼을 냅니다. 사도세자는요, 이번에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 마음속에 누르고 눌렀던 그 화가 폭발합니다.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는요, 우물에 빠져 죽겠다고 한 거예요. 이 순간 궁인들이 달려들어 사도세자를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충격적인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세자는요, 이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안 돼. 대체 무슨 일을 벌였을까요? 보시죠. 그때 당번대시 김한채를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오셔서 내인들에게 보이셨다. 사도세자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호 홍 씨는 그날의 참혹했던 광경을 목격한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 흉하고 놀라움을 어찌 이룰 수 있으리요. 아이고. 자, 사도세자는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대증이란 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대증? 의대증. 뭐죠? 의대란 왕실에서 옷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의대증은 한마디로 옷병이라는 뜻입니다. 옷과 관련된 병이라는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의복 하나를 입으려고 해도 10벌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세자는요, 옷을 입다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벗어 던졌고요. 입었다 벗었다기를 반복하다가 에이씨, 이 옷에 귀신 씌었다. 태워버려라. 그리고 결국 옷을 입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선생님, 네, 이 얘기를 들은 영조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부터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차분히 물어봅니다. 왜 사람을 죽인 것이냐? 아버지 질문에 사도세자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마음속에서 이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 닭 같은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제 마음이 풀립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지 않으리라. 다신 안 그러겠다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이미 너무 늦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충격적 살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세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요, 무려 100여 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 궁 안에서요? 어우.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이후로도 이 사도세자의 살인은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친엄마 영빈이 씨가 영조를 찾아가 정말 충격적인 청을 올립니다. 뭘까?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은 모자지간에 도리로 모아 못할 일이지만 옥체를 보호하고 세손을 건져 종사를 평안히 하는 일이 옳으니 대처분을 하소서. 대처분을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죽이라는 건가요, 설마? 그게 맞아요. 엄마가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친엄마가 아들을. 이 조선 진짜 모르겠다. 친어머니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청한 충격적인 사건.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모두가 잠든 밤 사도세자가 궁궐에서 벌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무슨 일인가? 지금 저하께서 칼을 들고 경희궁으로 가십니다. 영조가 있는 경희궁. 아버지한테? 아이. 이건 안 되지. 아이고야. 문제는 이쯤에 사도세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어떻게 버리고 싶다. 칼을 차고 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단 말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칼을 세워서 왕을 아버지 죽이겠다? 맞습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요? 반란이죠. 반란, 반역, 영무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일을 전해 들은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 그렇게 다음 날이 밝자마자 영빈이 씨는 영조를 찾아가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빈 씨 입장에서 봐도 친어머니 입장에서 봐도 사도세자의 그 폭력성이라거나 기행이 워낙 심하고 살인도 많이 하고 있고 칼을 뽑아 들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은 아들이면 친엄마인들 이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죠. 차라리 이거를 먼저 영조한테 가서 다 미리 고해가지고 영조로 하여금 대처분을 내리게 하고 장차 현재 영조가 총애하고 있는 정조까지 보호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아마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빈이 씨의 얘기를 들은 영조. 이후 영조는 곧장 사도세자가 머무는 창경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를 데려오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리죠. 곧이어 자기 곁의 무사들에게는 칼을 빼들고 호위하도록 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숨막히는 상황. 영조 앞으로 불려온 사도세자는 세자의 관과 옷, 신발까지 벗은 채 맨발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이 돌바닥에 머리를 찢는 사도세자의 이마에선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영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사도세자에게 칼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의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니 속히 자결하라. 아이고야.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러지 마옵소서.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저항도 한번 해봅니다. 소자 죄가 많습니다만 과연 죽을 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애원과 저항에도 영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을까요? 사도세자는 실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가 목숨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신하들이
이게 아닙니다. 칼을 빼앗고 돌에 던지는 그 머리를 손으로 막으면서 필사적으로 방해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말이죠.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신하들은 진짜 왜 그랬을까?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막는 거는. 아니 보세요. 막 칼을 대고 있고 막 돌로 막 찍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봤어. 나중에 이 사람이 왕이 됐어. 어찌 되겠습니까? 아유. 죽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 죽음을 두고 온갖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저녁이 다가오고 창경궁 앞들에 이게 등장하고 맙니다. 바로 이 귀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령합니다. 귀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는 사도세자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명령까지 내립니다.